내 상선 그게 진짜로 없는 것? 없사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왕의 옆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 바로 내시입니다. 내시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명령을 수행하고 궁중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였죠.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내시는 내시부라는 기관에 소속되어 크게 궁궐 음식의 감독, 왕명 전달, 궁궐 문수호, 그리고 걸레 청소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왜 꼭 거세를 해야 했을까요? 내시는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궁궐 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세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죠. 더불어 궁궐에는 왕비, 후궁, 궁녀 등 모든 여성이 왕의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시가 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왕의 혈통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시는 절대 후궁이나 궁녀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가족을 만들 수도 없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조선에서 내시의 거세는 중국처럼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내시가 되었을까요? 조선의 내시는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선출했습니다. 첫째, 계획에 물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생식 기능을 잃은 사람들. 둘째, 태어날 때부터 생식 기능이 없었던 사람들. 셋째, 가난 때문에 스스로 거세한 경우. 부모가 돈을 받고 자식을 고자로 만들어 내시로 보내거나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거세를 선택한 경우죠.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고자거나 사고로 고자가 된 이들을 제외하고 직접 거세해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의 내시는 음경과 고환을 다 잘라야 했는데 이는 생존율이 50%도 안 되는 위험한 행위였죠. 시간이 지나 고환만 자르면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알게 되자 조선의 내시는 고환만 잘라냈다고 하는데요. 일부 가난한 집안에서는 자식을 내시로 만들기 위해 명주실을 이용해 고환을 단단히 감아 혈류를 차단한 뒤 조직이 괴사하면 잘라내는 방식으로 거세하기도 했습니다. 거세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곳도 존재했는데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거세는 음지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비오는 날 천둥번개가 칠 때 시술했다고 하는데 비명소리가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집니다. 내시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영등포에 용출하는 연못 근처에 내시를 양산하는 운막 시술소가 있었다고 하죠. 거세에 성공한 남성들은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속에 자신의 고환을 보관하였는데 죽게 되면 항아리에서 자신의 고환을 꺼내 봉합한 뒤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구천을 떠돌다 조상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죠. 조선시대 출퇴근 내시들이 모여 살던 곳은 본래 화자동이라 불렸던 지금의 효자동입니다. 당시 고환을 거세한 뒤 상처를 불로 소독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세를 하고 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고 엉덩이와 다리 쪽에 지방이 늘며 변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성불구자라는 타이틀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내시들은 도박, 아편, 술을 즐겼다고 하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없는 덕분에 당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금기사항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늘을 먹지 않는 것. 마늘로 인한 입냄새로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었고 마늘이 양기를 돋운다는 이유로 금기시되었다는 설도 있죠. 궁궐 내의 연애는 엄격했지만 결혼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내시와 다르게 조선의 내시는 음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가능했는데요. 때로는 일부 사대부 집안 가문이 내시를 통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부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 아내가 6개월 안에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하죠. 이들은 고환이 없어 자식을 만들 수 없었지만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한 뒤 3세 이전에 고자 아이를 데려와 양자로 삼도록 했는데요. 양자도 고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대를 이어 내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내시 중에는 거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무자경 내시들이 덜어 있었는데 1504년 연산군은 내시들 사이에 가짜 내시가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사상 초유의 내시 신체 검사를 명령하죠. 좋았어. 결과는 실제로 몇몇 내시들이 거세를 하지 않은 상태로 궁궐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중 한 명인 김세필은 결국 발각되어 그의 양아버지까지 처형당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가짜내시 스캔들로 기록되었습니다. 거세로 신체적 불구를 가지고 각종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비천한 직업으로 알려졌지만 임금의 수족이자 권력의 핵심이었던 내시.
그들의 은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